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삼각함수에 원래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갇혀 있었잖아. 그래서 이 각을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전체 더 많은 값으로 삼각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먼저 각에 대해서 각을 확장할 거거든. 니네가 알고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각을 어디 표시를 할 거냐면 이러한 좌표평면에 표시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여기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진 이러한 직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동경? 뭐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라네. 이러한 동경이 있을 때 이러한 동경, 이 각의 시초선에서 이 동경이 어느 정도 움직였고 여기의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를 뭐 XOP라고 한다면 각 XOP는 우리는 세타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고 하나, 두 바퀴 돌고 하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크기를 가지는 각이 하나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세타도에 한 바퀴 돌았어 360도, 두 바퀴 돌았어 360 곱하기 2 해서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각은 시초선과 동경을 이루는 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타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일반각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자, 그리고 뭐 4분면의 각은 모두 다 알지? 얘가 1,4분면의 각, 이쪽이 2,4분면의 각, 여기가 3,4분면의 각, 여기가 4,4분면의 각이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는 문제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다음을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확인하는 거야. 동경이 같다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거랑 베타가 동경이 같으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360도 n이 된다. 당연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것만 남겠지. 그리고 얘하고 동경이 서로 이렇게 일직선상이 돼서, 이렇게 일직선상이 되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얘는 뭐가 될 거야? 180도. 여기 길이가 180도니까 빼면 이게 길이가 남지. 근데 몇 바퀴 돌지는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이라고 해서 각을 정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국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삼각함수 x하고 y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x의 변수가 실수가 아니고 몇 도 하는 60분법이야. 그러면 이렇게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실수가 안 되니까 다른 함수랑 같이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러한 60분법 말고 호도법이라는 걸 사람들이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60분법은 원을 360도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크기를 1도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였었고, 이제 호도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고 오냐면 이러한 부채꼴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각도 세타라고 하는 각도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반지름 x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도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일정하게 비율적으로 변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각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를 우리는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정의할 거야.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할까? r분의 l을 우리는 세타라고 정의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부호를, 그러니까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줘. 라디안. 뭐 라디안은 뭐 레디크로스 플러스 뭐 앵글 뭐 이렇게
그거 더해져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라디안이라는 각이야. RAD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써주는데, 자, 그렇다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L이랑 뭐랑 같은 거야? R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이거는 정의야, 정한 거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한 바퀴를 빙글빙글 다 돌면 이거는 몇 라디안인지가 궁금하잖아. 한 바퀴 다 돌면 그때 호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2파이인 거지. 2파이 R인 거지. 호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랑 같을 거니까 나누기 R. 얘가 세타가 된다. 그래서 원 한 바퀴의 각은 2파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2파이는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겠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라디안의 각은 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뭐 이거는 그냥 그거를 왔다 갔다 해보면 유도해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뭐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쓰는 게 파이가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 그리고 라디안은 보통 생략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90도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60도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45도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30도다. 이러면서 각각의 각들이 이제 앞으로는 60분법은 거의 쓰지 않아. 이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라디안 각을 쓸 거야. 그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게 라디안과 60분법의 변환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꼴에서 라디안이랑 이런 값을 정의를 했었잖아.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L과 R과 세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의하기에 세타는 R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L은 R 세타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호의 길이고 L은 R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넓이는 비례할 거니까 우리가 세타도일 때 넓이를 X라고 한다면 2파이 라디안, 이게 한 바퀴지. 한 바퀴일 때 넓이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파이 R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 여기 X는 2파이 분의 파이 R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거 없어지고 이 넓이라고 하는 애는 S라고 할까? 넓이라고 하는 애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좀 바꾸면 우리가 아까 R 세타가 L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그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부채꼴을 이용해서 얘를 했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정의하는 거야. 이것도 뭐 중간중간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 나중에 삼각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미적분 2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때 이걸 가져다 써. 그래서 여기서 미리 좀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각도 일반각을 제일 처음에 구했었고, 그 일반각을 60분법이니까 이 각을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각, 라디안 각을 갖고 와서 호도법을 갖고 와가지고 180도는 파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 세로 정의했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야. 삼각함수는 어디서 정의할 거냐면, 이거는 정의야. 사람들이 정한 거야. 이러한 좌표 평면 위에서 여기가 x고 여기가 0이고 어떠한 동경을 가지는 이러한 p의 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p라고 잡고,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의 값이고 이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원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정의를 한 거야. 정한 거야, 사람들끼리.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R분의 X라고 하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하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하자. 라고 사람들이 정했어.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는 x는 당연히 0은 아니어야 되겠지.
이렇게 정했는데 위에 거는 0일 수 있겠지만 탄젠트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함으로써 우리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갖고 올 거야. 삼각함수의 성질은 어떤 거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성질이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r분의 x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다음에 r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그거 해보면 r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r이라고 하는 건 x, y와 원점 사이의 거리였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이거의 값은 뭐가 될 거야? 1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 반드시 알아야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다. 이것도 역시나 변형돼서 많이 쓰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봐보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r분의 x분의 r분의 y가 되고 얘는 소거되고 따라서 x분의 y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건 정의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야. 유도할 수 있어. 얘 지금 이 세 가지가 정의고 나머지 것들은 두 가지 성질로 유도한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은 이 두 개고 여기서 좀 더 다른 걸로 확장돼 나가고 그래. 이게 삼각함수를 방금 우리는 정의했을 거고 삼각함수는 이런 걸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고 성질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값들의 부호가 있는데 봐.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y값이 플러스인 경우 그러니까 1, 2, 4분면이 y값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1, 2, 4분면에서 플러스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정의였기 때문에 x가 플러스인 1, 4분면과 4, 4분면에서 플러스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 4분면과 4, 4분면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겠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x, y 부호가 서로 같은 쪽에서 플러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얘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플러스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왔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올싸않고 전부 다 플러스고 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플러스고 코사인이 플러스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되뇌우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이런 거기 때문에 각각의 4분면에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모두 끝난 거야. 첫 번째는 각을 정의했고 일반각을 정의했고 두 번째는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호도법을 할 때 썼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그걸 모든 걸 토대로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동경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정의했고 그 정의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성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그래서 성질을 유도했고 여기까지가 너네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이야.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해보자. 첫 번째 예제 문제는 봐.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일 때 그러면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면 얘가 일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거야. 하지만 이 세타라고 하는 건 0도부터 90도 사이 이것 따라 한번 해볼까? 여기가 90도야. 여기가 180도일 거고 여기가 270도일 거야. 얘를 라디안으로 생각해주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얘는 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고 다시 얘는 2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렇게. 각을 라디안으로 돼야 되고 60분법으로도 하고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어야 돼. 거의 라디안을 많이 쓸 거야. 자,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 각은 한 바퀴 돌고 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0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의
세타는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n은 몇 바퀴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얘는 120도 n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0도 더하기 120도 n 이렇게 되겠지.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n이 1이면 얘는 n이 0부터 하자. n이 0이면 0부터 3분의 세타가 30도가 되고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의 가게야? 1사분면의 가게겠지. 두 번째 n이 1이라고 한다면 120도부터 3분의 세타가 세타 도라고 하자. 60도법을 쓰고 있으니까 몇 도가 되겠어? 150도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사분면의 가게겠지. 여기가 180도니까 자, 그 다음에 n을 2라고 한다면 2를 대입하면 240도부터 3분의 세타는 2라고 얘기를 하면 270도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270도니까 얘는 3, 4분면에 가겠네. n이 3이라고 한다면 얘는 360도부터 얼마가 될 거냐면 다시 30도 더하기 360도. 근데 얘는 어차피 한 바퀴 돈 거니까 맨 처음 거랑 같아지겠지. 이제는 로테를 돌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그냥 세타는 1사분면에 있었지만 3분의 세타는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0도부터 180도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랑 몇 바퀴 돈 다음에 7세타랑 같다라는 거지. 동경이 같으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뭐가 될 거냐면 한 바퀴나 두 바퀴 이것만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360도 곱하기 n이 될 거고 얘는 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n이 1이라고 한다면 세타는 60도가 될 거고 n이 2라고 한다면 세타는 120도가 될 거고 n이 3이라고 한다면 세타는 180도인데 세타의 범위는 여기였지. 그러면 끝났지. 60도부터 120도까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보면 다음 중 보기 중 옳은 것만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파이 대신 60분법하고 소도법을 왔다 갔다 하려면 파이 대신 180도만 곱해주면 문제 풀 수 있겠지. 하나만 해볼게. 그러면 얘는 2, 4, 5, 45도 곱하기 7이니까 5, 3, 315도. 뭐 맞네. 기억은 맞겠네. 해가지고 나머지도 구해봐봐. 파이가 180도랑 같은 크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파이라고 했었지. 여기 세타. 우리는 그 라디안의 정의 자체가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l이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r이 3이고 얘가 2파이가 될 거니까 중심각은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넓이 s라고 하는 건 2분의 1 rl이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 rl이면 2분의 1 반지름이 3이고 l은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3파이가 넓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맞지? 두 개 더한 값은 더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그냥 이거랑 이차함수랑 좀 섞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둘레 길이가 18인 부채꼴의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차함수로 만들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놓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x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x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8-2x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넓이의 함수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8-2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일 때의 반지름값,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여기가 0일 거고 얘가 9일 거고 이렇게 되겠지.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 거야? 여기서 가지겠네. 2분의 9.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2분의 9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지.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9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삼각함수 부분이 들어가겠네. 자, 원점이고 점 P가 4,-3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4,-3이라고 한다면 4, 4분면의 각이겠네. 4,-3. 얘가 4,-3이고 동경은 이렇게 되고 각은 이거일 거야. 여기가 세타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r도 알아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가 될 거고 따라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y였고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이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x가 되겠지. r분의 x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된다라는 거야. 이 각각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각을 알려줘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얘가 6분의 7파이니까 여기가 360도가 여기가 파이라고 했었지. 여기다가 얼마만큼 더해지는 거야? 6분의 파이만큼 더해지는 거대. 이 정도의 크기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임의정 한 점을 내가 몇 컴마 몇으로 잡을 건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는 직각이 될 거고 여기는 6분의 파이 30도가 되겠네. 따라서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좌표는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1이라고 아무 점이나 잡아줘도 그 비는 일정하는 게 삼각함수지. 마이너스 루트 3,1이라고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의 길이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이겠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서 뭐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전부 다 삼각함수를 정의해서 풀어보자 라는 문제였어. 자, 봐보자. 자, 그러면 이제 부호 찾는 거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려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고 곧 x, y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탄젠 세타는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면 1사분면은 아니겠지. 1사분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가 모두 다 플러스인 거지. 그래서 얘는 3사분면, 제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삼각함수의 성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것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 1이 아니고 탄젠트 세타다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얘는 전개해 주겠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거 없어질 거고 얘 1일 거고 얘 1이겠지. 따라서 얘는 2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봐보면 우리는 얘를 1 사인 세타로 묶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줄 거냐면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앞에 거만 먼저 한번 해보자. 1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지? 1 사인 제곱 세타로 많이 변한다고 했었지.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러면 얘는 다시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약분될 거고 그래서 앞에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라는 걸로. 여기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고 다음을 구해보자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 두 개 곱하면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계산해보면 사인 세타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3분의 1인데 그러면 r분의 y가 3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몇 사분면에 있어? 2 사분면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고 높이는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값은 얘는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2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 2 루트 2, 1이 2점, 동경의 한 점이 될 거고,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 x분의 1이다. 얘가 탄젠트 세타다. 라고 정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삼각함수의 성질이랑 뭘 이용한 거야? 곱셈 공식 이용한 거지. 뭐 여기서 이 두 개만 풀어볼게. 이거 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겠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 플러스 하면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되겠지.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근데 얘는 1이 될 거고,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얘는 1이겠지.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분의 3이었고, 약분되고 플러스 되고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얘는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코사인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될 텐데, 둘 중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정해야 되겠지.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각이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돼.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2분의 3파이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다시 2파이를 의미할 수 있겠지. 또 돌면 그냥 2파이씩 더해도, 2분의 파이씩 더해도 똑같을 거야. 자, 그러니까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플러스일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지?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를 만들었네. 뭐 그래, 이런 것도 있지.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근각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k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고 얘 물어보는 거야. 앞에 했던 거랑 반복이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6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6분의 15니까 얘는 마이너스 32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랑 4분의 k가 같으니까 k값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운 내용들은 막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좀 더 어렵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을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그리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 모든 걸 토대로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r분의 x, r분의 y, 그 다음에 x분의 y로 삼각함수들을 정의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들까지 생각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쭉 나왔었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고 열심히 하고 숙제도 다 해오고